잠시 준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도님들을 포함한 복음을 듣기 위해 오신 분들 중에서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혹시 손을 들어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학교에서 항상 학교에서나 물어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많이 곤란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 족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어찌 몇 대 손입니까? 아빠도 이렇게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뒤로 저도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지 아시죠? 제 부모님은 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계속 혹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신화에 나오는 그런 왕들까지 확실해서 박역거세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그 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쭉 올라가다 보면 뭔가의 근원이 있겠죠? 맨 처음 생명이 시작된 그런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일단 지구에 있는 것만 나타낸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와 만물이라고 할 때는 지구만 포함되죠? 아닙니다. 지구는 온 천지와 만물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와 만물 중에도 극히 일부분인 지구에 대해서만 잠깐 들여다 보겠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물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그런 증거들,
성경은 물론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 논리를 찾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찾아보고 과학적으로 알아봤더니 그 시대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책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지성이 이것이 궁금하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보았을 때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성경이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좀 틀린 부분이 있는가, 오류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개정판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고로 생각하게 되면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로 보이나요? 네, 이게 답이 써져 있습니다. 네, 시계입니다, 시계. 네. 이건 시계고, 시계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시계를 제조하는 시계 제조공이 있습니다. 열심히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있다는 것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이 노트북 있죠? 마이크 선풍기, 에어컨들 있습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이게 있다는 것은 그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미국의 러시모 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장을 하려면 입장을 하는데 10불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0불. 그런데 10불을 내게 되면 평생 여기에 있는 회원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10불을 내고 한 번 보지 이상은 안 올 것 같다. 근데 그 넓은 미국에 볼 게 하도 많은데 널리고 널렸고 여기를 오려면 그 넓은 땅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 봐야 되는데 10불을 내고는 평생 회원권이긴 하지만은 한 번 보는 것으로 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맨 왼쪽에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명의 미국 역대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루즈벨트, 맨 오른쪽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있는 거잖아요. 돌산에. 다윗산입니다. 수많은 비가 내리고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여러가지 통화작용이 바람으로 인해서 통화작용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조각상이 생길까요? 네, 전혀 생길 수 없습니다. 아주 현명하십니다. 네, 이거는 동전에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새기진 않겠죠. 산에도 이런 것들이 새기지 않은 것처럼 분명하게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곤충들과 파충류, 생물들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여기 많이 오신 구독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그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나무들과 이런 자연현상들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떨까요?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욥기 12장 7절에 보시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냐. 9절에 보시면요, 이것들 앞에 보면 모든 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그리고 땅, 바다의 고기들, 이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이것들은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과 고기들은 이들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이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자연현상을 만드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든 이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짐승들과 생물들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만든 창조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짐승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공중의 새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땅에게 말하라. 그러면 땅이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땅의 성분들과 또 땅을 파보시고 보면 수많은 유적지들과 문화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땅으로 흙을 빚으셨다면서, 흙은 땅에 있죠. 하늘에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성분을 다 조사해 봤더니 거의 모든 성분들이 흙에 있는 성분하고 똑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잘 살펴봐도 땅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물고기도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진다. 여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만물을 잘 보게 되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애쓰고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포와 DNA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많은 동물들과 또 곤충들, 식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아까 그랬죠?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생각하는 자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입니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켜시고 이게 과연 무슨 그림일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빵! 폭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자,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물상에서 많은 비행기 부품들을 막 이게 모아놓은 고물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런 회오리 바람이 막 쳐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쳐서 다 부품들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툭툭툭툭 떨어졌는데 이 비행기가 조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확률보다, 이게 맞다는 확률보다 비행기 부품들이 어떤 회오리 바람이나 어떤 폭발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비행기가 조립됐다는 확률보다 훨씬 높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확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확률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될 확률이 더 아니다. 훨씬 될 확률이 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 세포에 보시면요. 이 세포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맞단지가 없어서 이렇게 영어로 된 걸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에는 각자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억 개 되는 어떤 분자 구조물들, 얼핏 봐도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이 안에 보면 더 세심한 것들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약 500만 개의 부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비행기를 창조일까요? 아니면 지난해에서 얘기하는 어떤 빅뱅 이론이 맞을까요? 이거 하나의 세포입니다. 세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나 몸 전체만이 지성을 가진 어떤 창조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이나 어떤 생물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들, 이런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고기면 물고기, 새면 새,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동물도 각양 그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세포 분열이 되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그걸 입력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창조자의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는 가장 작은 생명체의 단위이고 직경은 어떤 1000분의 1인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굽니까? 다윈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시대에는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했기 때문에 세포를 더 이상 그 안에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단지 어떤 젤리 한 방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세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세포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안으로 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이 한 6000개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블 우주망원경이 하늘에 띄워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단지 세포 하나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세포의 안에 무엇이 있을까 계속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과학자이며 생명의 기원의 신비의 저자인 왈터 브래들리라는 이 박사입니다. 왈터 브래들리 박사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복잡하다. 지금 현대 과학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슈퍼컴퓨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컴퓨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복잡하다. 무엇이요? 생명체 전체가요? 아니, 단 하나의 세포가 더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화학자로 알려진 노벨상 수상자인 리누스 파울링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 세포가 뉴욕시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뉴욕시 얼마나 복잡합니까? 뉴욕시 사진입니다. 이 안에 겉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봐도 복잡한데 이 건물 내부에는 또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또 건물을 또 설계하는 설계도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건물뿐만 아닙니다. 여기 밑에 뉴욕시 밑에 있는 도로나 신호등 체계나 어떤 불빛들과 상하수도 시설들과 여러 가지 배관들 굉장히 복잡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시가 얼마나 복잡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것이 저희들 몸속에 있는 단 하나의 세포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에 이 복잡한 것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몸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세포로 아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수는 과학자에 따라 좀 다르게 말은 하지만 60조 개에서 약 100조 개 정도로 우리 몸이 100조 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하나의 그 모든 복잡한 게 단 하나의 세포에 들어가는데 이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가 각 분야별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하나의 몸이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봤더니 우리 몸 세포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그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고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뉘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다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주고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늙게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많은 물질들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이런 물질들도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 안에는 이런 유전자,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안에는 이 세포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NA 구조가 이렇게 이중으로 아까처럼 실이 꼬인 것처럼 보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1953년에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네,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63년 정도 된대요. 불과 63년 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으로 인해서 196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DNA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포는 약 60에서 100조 개 정도, 6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 되어 있고요. 세포 한 개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DNA가 있는데요. 한 개의 DNA의 길이가 약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요, DNA의 어떤 한 개의 길이를 딱 한 개의 세포 안에 들은 DNA 길이가 쭉 연결해 보면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세포가 몇 개라고요? 100쪽이죠. 60쪽에서 100쪽이 됩니다. 2m 곱하기 60조 곱하기 60에서 60조에서 100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100조를 곱해보면요. 그 길이가 얼마만큼 되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죄송합니다. 지구의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인간 몸에 있는 DNA의 길이를 쭉 다 연결해 보게 되면 여기를 왔다 갔다 왕복을 한 50번 정도 할 수 있는 66번 정도 되겠네요. 66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DNA의 길이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인간 세포 안에 있는 DNA에는 하나의 인간 세포 안에 있는 DNA입니다. 1000권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책에 1000권 정도의 분량이 하나의 인간 세포 DNA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핀이죠, 핀. 그래서 핀 머리에 있는 부피 정도의 저장될 수 있는 세포의 내 DNA 정보량은 책을 지구에서 달까지 쌓은 것을 약 500배 정도 한 분량이 이 핀 머리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핀 하나의 머리가 약直径이 한 2mm 정도 되는 이 핀 머리에 머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DNA의 정보량을 계산해 봤더니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책을 쌓은 거예요. 그랬을 때 500번을 책을 쌓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이 직경 2mm의 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DNA 정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D로 했을 때는 약 1600km 정도로 CD를 쌓았을 때 얇은 CD죠. 1600km 정도로 쌓아야지만 그 정도 안에 들어간 양을 먹고요. 40GB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가 약 1억 개 정도 있어야 돼요. 이 핀 안에, 이 직경 2mm 핀 안에 들어갈 DNA 정보량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DNA는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어떤 무질서하게 들어갈 일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정연한 어떤 내용들과 또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DNA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굉장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정교하고 세분화돼서 각자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것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포 핵과 DNA에 대한 영상입니다.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Sunny day, a simple friend, and a complex biological story. The Human Genome Project is a way of exploring our molecular cells. Almost all of our cells, the muscle cells that let us smile, the brain cells that perceive the humor of things, the cells of our eyes that take it all in, contain a complete set of all our genes, the genome. If we could journey inside ourselves, 세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23 pairs of chromosomes. 핵 안에는 이렇게 40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염색체에 coil of DNA. 긴 코일로 된 것이 하나가 Chromosomes 있습니다. are unwound. The DNA in just one of our cells is DNA. stretched 6 feet long. The DNA double helix contains 4 kinds of building blocks. An A always pairs with a T, a C with a G. DNA는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이 빌딩 블록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With its 4-letter language. Each of our thousands of genes 이것들이 세포를 어떻게 분열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세포를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하나의 언어와 같이
DNA가 사용이 되고 are 있습니다. called bases. 그래서 The bases on one strand 이런 of the 어떤 다른 DNA 메신저 DNA들이 bases on the new strand 가지고 of 있는 DNA messenger 구조를 RNA. 이렇게 딱 쭉 여러 가지 풀어가지고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게 쭉 다시 나가서 다른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기능을 하게 하는 세포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Can read messenger RNA to make a particular protein. Every 3 bases of the messenger RNA molecule codes 이렇게 for amino 하나하나씩 acid. Proteins are made of 붙어서 amino 이 acids. 단백질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세포가 그에 해당하는 DNA가 명령하는 그런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있으면요, 그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알려주는 어떤 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분이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004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무신론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였고 또 창조론자들과 논쟁하는 어떤 논쟁가였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 12월에 이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그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함을 믿는다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전 생애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원리를 따라왔다. 증거를 따라가라. 무엇이 이끌리는지 증거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50여 년간의 DNA 연구가 새롭고 엄청나게 강력한 디자인에 대한 논증을 제공한다고 본다. DNA를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DNA를 보면 볼수록 어떤 지능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전문자가 어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 DNA를 반드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 DNA를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회심을 하고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의사고 유전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임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인가 과학인가 이 DNA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론자들이 과학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이 DNA는 하나님의 언어다. 이 게놈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다. 지놈 프로젝트는 이 DNA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DNA를 하나하나 들여다봐서 DNA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이것들이 세포를 각 역할별로 분화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인간의 어떤 질병이 어디서 왔고 암이 어디서부터 생겼으며 이걸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척수마비 있으신 분들은 이 지놈 프로젝트에 굉장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척수가 잘라지거나 끊어지면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재생 불가능합니다. 척수는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금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들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지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실험 대상자라도 나는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우석 박사가 있을 때 예전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한 분도 황우석 박사에게 내가 실험 대상자가 되도록 나는 신청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것들이 되게 되면 이 척수를 분화하는 척수로 어떤 하나의 세포가 척수로 분화해 가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맞을까 하고 실험 대상자라도 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놈을 전부 다 분해해서 전부 다 알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 인간의 불치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많은 지금 프로젝트에 많은 환자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생물들이 창조한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언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고 유명한 그런 과학자이고 전쟁가였고 무신론자였던 그러한 사람도 이 DNA를 보았을 때 이거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신성이 있지 않으면, 그 놀라운 지혜가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인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의 원리와 이 생물들의 원리가 저절로 생겼는지, 이 세포들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고 세포가 분열이 되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 어떤 놀라운 지혜자가 이것들을 만들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것들을 만들고 창조하고 이것들을 운영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